안녕하세요. 한국원자력안전재단에서 주최하는 생활주변 방사선 온라인 체험 행사 4회차 안개상자 만들기 체험을 온라인으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체험의 진행을 맡은 남태욱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양근 교수인데요. 오늘 여러분과 같이 생활주변 방사선을 체험해 볼 수 있는 안개상자를 만들어 볼 생각에 기대가 크고 여러분들도 재미있는 시간이 되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 행사는 생활주변 방사선 체험을 통해 방사선에 대해 바로 알고 국민들과의 소통 기회를 확대하고자 한국원자력안전재단에서 진행하는 행사입니다. 이번 행사의 주체인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은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설립된 공공기관으로 원자력과 방사선의 안전관리와 지원을 통해 방사선 위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참여하시는 체험 행사를 비롯하여 원자력 안전정책 개발을 지원하고 방사선 작업 종사자의 피폭을 분석하고 사전 예방적 안전교육을 시행하는 등 원자력과 방사선 안전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는 기관입니다. 이번 제4회차 체험 행사를 통해 저희와 함께 안개상자 만들기 체험을 따라 하면서 안개상자의 원리와 방사선의 특징도 직접 배우고 눈에 보이지 않는 방사선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재미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체험 이후에는 여러분들이 지금 안녕하세요 라고 댓글 많이 남겨주고 계시는데요. 이런 여러분들의 질문과 그리고 사전 질문 등등을 실시간으로 답변해 드리는 시간이 있으니까 꼭 끝까지 함께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교수님, 저희 안개상자가 무엇인지 함께 체험하기 전에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이죠. 여러분들 모두가 알고 있듯이 방사선은 우리 주변에 어디에서든지 존재하지만 눈으로는 볼 수 없고 만질 수도 없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특성에도 불구하고 스코틀랜드의 물리학자인 찰스 윌슨 박사가 이 방사선을 관찰할 수 있는 장치인 안개상자를 발명을 했는데요. 어느 날 윌슨 박사가 높이가 약 1300m 조금 넘는 베네위스 산 정상에서 햇빛이 주변 구름이나 안개에 퍼져서 주변에 무지개 같은 빛의 띠를 나타내며 사람의 그림자가 엄청나게 크게 보이는 브로켄 현상을 착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현상을 실험실에서 구현할 수 있는 장치인 안개상자를 1911년에 개발했는데요. 이 안개상자의 원리는 관행각 혹은 과포화된 물 또는 알코올 증기가 담긴 밀봉상자 내에 전하를 띤 입자가 지나가면 상자 안의 혼합물과 반응하여 이온화되고 이 이온들이 은결핵으로 작용해서 안개를 형성하므로 아주 작은 물방울들이 줄지어 있는 모습으로 나타내는 게 그 원리입니다. 따라서 에너지가 높은 알파나 베타 방사선 입자들은 안개 상자 속에 어떤 이동 경로를 따라 많은 이온들이 생성되기 때문에 이동 경로의 흔적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개 상자를 발명한 공로를 인정받아서 윌슨 박사는 1927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집으로 배송받으신 체험 키트로 오늘 만들어 볼 안개상자 안에 알코올 전기와 방사선 물질에서 나오는 방사선이 서로 작용하면서 실제로 그 방사선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지나가는 흔적의 모습을 관찰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네, 지금 댓글에서 선생님 목소리가 조금 작게 들린다고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시스템적으로도 음향을 조금 더 키우고요. 혹시 지금은 목소리가 잘 들리실까요? 저는 성량이 좀 큰데 박사님이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은 제 목소리는 어떤가요? 실시간으로 저희도 소통을 하고 있는데 앞에 마이크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서 같이 전달을 받고는 있는데 만약에 지금도 목소리가 조금 작다면 지금처럼 여러분들이 댓글 남겨주신다면 저희가 또 지금처럼 바로바로 피드백 반영해가지고 수정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 안개상자 만들기 실험 준비물을 좀 소개를 한번 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이제 잘 들린대요. 다행입니다. 잘 들린다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저희가 한번 실험 상자를 본격적으로 공개를 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기존에 안개상자 만들기 4회차 체험을 신청해주신 300분께 이제 체험 키트를 이렇게 발송을 해드렸는데요. 저도 함께 이 실험 키트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실험 키트를 열어보면 다양한 준비물들이 함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비닐에서 꺼내보면 플라스틱 통, 안전핀, 시료 등이 있는데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보시면은 이렇게 플라스틱 통이 함께 동봉이 되어 있을 거고요. 이 안에 이렇게 안전 시료가 함께 담겨져 있을 겁니다. 이 시료는 전혀 인체에는 무해하죠, 박사님. 여기에 묻어져 있는 시료 그렇죠. 정도는. 예. 예. 시료는 무해하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핀셋을 만약에 준비해 주신다면 핀셋으로 짚는 걸 좀 더 추천드리고요. 하지만 인체에는 전혀 무해하니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준비한 에탄올이 이렇게 들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스펀지, 요 스펀지가 함께 붙어 있고 그 다음에 이 검은 종이가 같이 동봉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조금 있다가 방사선을 함께 볼 수 있는 이 LED 손전등이 함께 들어 있으니까 물품이 전부 다 들어와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이렇게 박스 안에는 이 외에도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요. 우선 여러분들의 안전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왜냐면 저희가 이번 실험에서 드라이 아이스를 함께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 장갑 2개가 함께 준비되어 있고요. 혹시 모를 안전을 위해 마스크도 함께 동봉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곳 이 옆에 저희는 이렇게 드라이 아이스를 준비를 해 놨는데요. 저희가 먼저 아이스크림 쿠폰을 보내드리면서 드라이 아이스를 구하실 수 있도록 그 아이스크림 쿠폰을 보내드렸습니다. 그 드라이 아이스를 꼭 같이 준비를 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별도로 준비해 주셔야 될 준비물로는 가위, 그리고 가능하다면 핀셋도 함께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거 외에도 저희가 다양한 원자력 안전재단에서 여러분들께 방사선 관련해서 정보를 드릴 수 있는 다양한 책자들, 그리고 이 안에 있는 전단지들이 있습니다. 이 전단지도 꼭 보시면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방사선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생활 속 방사선 바로 알기 함께 읽어주시면 아이들에게 더 좋은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저희가 이렇게 실험을 지금 준비하기 위해서 많은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준비하면서 혹시 주의해야 될 주의사항 등이 있는지 저희 국민들께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 실험 도중에 뭐 특별히 위험을 초래할 만한 사항은 없지만, 실험 준비물 중에서 조금 전에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드라이 아이스를 절대 손으로 만지지 말고 체험 박스에 같이 들어있는 목장갑을 꼭 착용해서 만지시기 바라고요. 시료핀은 방사성 물질이 아주 극미량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뭐 인체에 해를 끼칠 그런 가능성은 전혀 없이 안전하지만, 또 안전한 실험을 위해서 시료핀을 사용할 때는 핀셋을 이용하시거나 핀 부분을 잡고 실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댓글에서 김미용 님이 목장갑에 구멍이 뚫렸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혹시 모르니까 요 비닐 장갑을 끼고 그 다음에 목장갑을 껴주시면 드라이 아이스를 만지거나 할 때 비교적 안전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구멍 난 쪽은 최대한 좀 이렇게 피하면서 한번 해주시면은 감사하고, 요거랑 같이 끼고서는 진행을 해보면 크게 위험하지 않으니까 같이 천천히 따라와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진행하면서 이제 혹시 너무 빠르다, 아직 잘 준비가 안 됐다라고 하면 댓글로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요, 저희도 이제 함께 속도를 맞춰가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장갑을 함께 착용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오늘 저 드라이 아이스를 준비를 못했어요 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수 있는데요. 만약에 드라이 아이스와 이런 것들이 준비가 안 됐다면 저희가 이 방송, 스트리밍 방송이 끝나고 나서도 영상을 또다시 저희 안전재단 채널에 업로드를 해놓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또 따라와 주시면 훨씬 더 좋으니까요. 그렇게 같이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이 시료핀이랑 테이핑 작업을 해야 되니까 목장갑은 조금 있다가 드라이 아이스를 만질 때 껴보도록 하고요. 먼저 요걸로 같이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완성본 하나를 먼저 미리 보여드릴게요. 저희가 만들어야 되는 건 요렇게 만들어져야 됩니다. 요렇게 만들어져야 되니까 한번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크 안에 키트 안에 마스크가 없다고 김재현님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마 좀 저희가 이제 박스 포키징을 하면서 누락이 됐었나 봅니다. 이 실험에서는 마스크가 그렇게 큰 중요한 역할은 아니니까 조금만 배려해 주시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다음에 꼭 마스크 챙겨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 검은 종이를 저희가 원형으로 잘라서 통 안에 여기 뚜껑에다가 넣는 겁니다. 여기 뚜껑에다가 넣어야 되는데, 요거를 이렇게 대고 칼이나 가위로 잘라주시면 됩니다.
먼저 저희가 이 통 안에 펜을 이렇게 같이 넣어 드렸을 거예요. 이 통에 펜을 넣어서 하면 되는데 요걸 대지 마시고 요거 있잖아요. 요 통 바닥을 여기다가 대고 잘라주시면 됩니다. 먼저 동그랗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잠시만요. 이렇게 엎어서 된 채로 동그랗게 그려줍니다. 근데 이게 간혹 대시다가 이제 너무 짧게 자르시는 경우가 있어요. 짧게 잘라서 이것처럼 고정이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테이프를 준비하셔서 양면 테이프를 붙여주셔도 무관합니다. 우선은 이렇게 원형을 그립니다. 네, 이렇게 펜으로 원형을 그리고 나시면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렇게 똑같이 그려지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사전에 준비해달라고 말씀드렸던 이 가위를 통해서 똑같이 잘라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뚜껑을 대고 그리시게 되면은 아마 동그라미 이 검은색 종이가 보다 더 작아서 그 뚜껑이 딱 됐을 때 빠질 거예요. 그럴 때는 양면 테이프 준비해 주셔서 양면 테이프 붙여주시면 됩니다. 네, 생글님 안녕하세요. 같이 실험 막 진행하고 있으니까 같이 함께 준비해서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이 저희 방송하면서 제일 호응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처럼 호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저도 최대한 속도를 천천히 맞추면서 진행을 할 텐데요. 그래도 만약에 너무 빠르다, 아직 준비가 덜 됐다, 우리 아이가 아직 하고 있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도 속도를 맞춰서 함께 진행할 수 있도록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막 너무 완벽한 동그라미를 만들기 위해 하는 것도 좋지만 원 안에 이제 검은 막만 구성을 하면 되니까 이렇게 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렇게 자르고 난 이 동그라미 화면을 가지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넣게 됩니다. 그러면 딱 들어맞게 됩니다. 저처럼 같이 이렇게 대고 자르셨으면 이렇게 딱 맞게 될 거고요. 다른 면을 대고 자르셨으면 이렇게 안 맞고 흘러내릴 거예요. 그때는 양면 테이프 준비해 주셔서 양면 테이프 붙이시면 크게 어렵지 않게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박스를 치워드릴게요. 잠시만요. 네. 박스를 치워드리고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고요. 만약에 지금 들어오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검정색 종이를 이렇게 올려주시면 돼요. 그리고 동그라미를 그린 다음에 가위로 잘라주시면 이게 이렇게 딱 맞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는 거의 다 따라오신 것 같으니까 그 다음 챕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실험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요. 이 스펀지를 여기 원형에 맞춰서 이렇게 붙여야 돼요. 최종본을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종본은 이것도 살짝 떨어지기는 했는데요. 이렇게 저희가 이제 이렇게 둘러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을 해야 되고 자른 마지막 짜투리를 또 가운데다 이렇게 붙일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요걸로 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먼저 요거를 이렇게 넣어놔요. 이 스펀지를 여기 안에다 이렇게 넣어 놓으면 요만큼이 남습니다. 이만큼이 남는 거를 가위로 잘라주시면 됩니다. 여기를 가위로 잘라주시면 되고요. 조금 약간 넉넉하게 잘라주시는 게 보다 더 수정하기 편합니다. 네, 그럼요. 라이브 종료 후에도 시청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이디 꼭 실명으로 안 해주셔도요, 괜찮습니다. 실명을 안 해주고 지금처럼 참여해 주셔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이런 공지나 안내는 저희 내부 지금 담당해 주시는 분이 멘트로 또 작성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겁니다. 이렇게 자른 거를 혹시 모르니까 한 번 더 이렇게 대봅니다. 봐봐요. 살짝 넉넉하게 잘라도 여기 조금 이렇게 남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를 때 재보고 조금 넉넉하게 자른 다음에 너무 튀어나오면 그때 한 번 더 자르면 되니까 이렇게 남겨주시고, 여기 이렇게 짜투리 남은 것도 버리시면 안 됩니다. 저희 완성본 보시면 가운데에 이렇게 찍히게 되잖아요. 그래서 요것도 해야 되니까 요것도 버리시면 안 돼요. 악이라고 해주셨는데 혹시 너무 짧게 자르셨나요? 괜찮습니다. 그래도 함께 할 수 있으니까요. 큰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이제는 이 테이프를 뜯고 여기다가 붙여야 되는데, 이게 테이프를 뜯고 나면요 되게 병 위에 잘 붙어요. 근데 그거 뜯은 다음에 박스 이제 치워가지고 아직 못하셨어요? 그럼 제가 붙이면서 이제 교수님과 스토크하면서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펀지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여유분의 스펀지로 여러분들한테 갔을 겁니다. 그거를 이 원형 안에다가 넣어 주신 다음에 조금 여유롭게 두를 수 있게끔 잘라주세요.
그리고서는 이렇게 남은 긴 거, 그리고 자른 거는 따로 옆 칸에 이렇게 자른 거는 여기다 이렇게 보관을 해주시고 테이프를 뜯은 상태에서 얘를 원형에다가 둘러서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걸 붙이실 때 봐요. 벌써부터 막 이렇게 둘러붙잖아요. 괜찮습니다. 붙인 다음에 뗐다 붙였다 이렇게 반복을 하다 보면요 동그랗게 붙게 돼요. 저희도 보시면 그냥 막 이렇게 넣으면 막 이렇게 엉겨 붙게 되거든요. 정상입니다. 이렇게 붙어도 괜찮아요. 포인트를 잡아주시고 대신에 바닥에 밀착하게끔 붙여주셔야 됩니다. 바닥에 밀착하게끔 붙여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첫면 시작을 했는데 이렇게 여기에 딱 붙게끔 하나하나 조금씩 떼면서 밀어서 붙여주시면 됩니다. 저도 이거 키트를 이제 개인적으로 좀 많이 만들어 봤는데요. 그래도 이게 제일 어렵더라고요. 어떻게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천천히 괜히 조급하게 자르거나 그러지 마시고 천천히 저희도 같이 기다려 드릴 테니까요. 같이 천천히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네, 만약에 한번 붙이고 나면은 이렇게 이제 어느 정도 붙게 될 텐데요. 이렇게 붙게 되고 나면 다시 한번 바닥에 저도 여기 보면은 여기 조금 떨어지고 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 부분들을 다시 한번 밀어서 밀착시켜 주시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한번 여기서 내가 붙인 동그라미를 이렇게 보시고 아 여기가 좀 떨어졌구나 여기가 좀 들떠 있구나 하는 부분을 다시 뗐다가 밀어서 이렇게 붙여 주시면 됩니다. 아마 아이들이 이걸 혼자 하기가 조금 많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함께 이제 같이 옆에서 도와주시는 부모님 분들이나 아니면 다른 도움을 주시고 계신 분들이 같이 밀착을 해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밀착이 몇 군데 안 됐다고 막 갑자기 우리가 보고자 했던 방사선이나 이런 게 안 보이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최대한 좋은 실험을 위해서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마술사 같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복장이 또 검정색이라서 더 그런가 봐요. 자, 이렇게 붙여주시고 나면은 이제 가운데다가 이렇게 스펀지를 요거 자른 거를 가운데 여기 동그라미 있잖아요. 여기다가 딱 붙여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마술사였으면 이거 붙이는 순간 이제 뭐 비둘기라도 나와야 되는데 제가 마술사가 아니라서 실험에만 집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이렇게 떼고 나서 여기에 가운데다가 뚝 붙여주시면 모양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니까요. 아마 저는 그래도 자주 만들어 봤기 때문에 뗐다 붙였다 빨리 했지만 아마 여러분들은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 사전 질문을 확인을 안 했었는데 전에 나왔던 질문 중에 그런 게 있었어요. 요거 저희가 준비해드린 요 에탄올 만약에 실험 안개 상자를 다 만들고 나서 다음에 또 안개 상자를 보고 싶을 때 무조건 이 에탄올이 필요한데 어떤 에탄올을 쓰면 되냐? 라고 예전에 한번 질문을 저희한테 주셨던 적이 있거든요. 아마 여기 실험에 참여해주신 분들도 그거에 대해서 되게 많이 궁금해하실 수도 있는데 박사님 저희가 준비한 이 에탄올 말고 만약에 시중에서도 쉽게 어떻게 이 에탄올을 구하면 될까요? 에탄올은 사실은 이론적으로는 100% 알코올을 쓰면 가장 좋지만 시중에서는 100% 알코올을 구하기가 특히 청소년들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약국에서 판매하는 소독용 알코올, 그 70%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 알코올을 쓰셔도 크게 실험에 지장은 없을 겁니다. 네. 예전에 한번 어떤 분이 이제 소주도 되냐고 물어보신 적이 있는데 소주도 알코올인데 혹시 되나요? 소주는 조금 어렵습니다. 조금 어렵고 청소년 여러분들이 술을 지급하는 건 그렇게 권장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 만약에 오늘 실험을 이 에탄올을 아낌없이 부어주세요. 저희가 준비한 걸 뭐 다음에 하기 위해서 남기기보다는 오늘 실험을 위해서 스펀지를 충분히 적셔주셔야 그래도 실험 결과에서 이쁘게 나타나니까 충분히 적셔서 해주시고 만약에 오늘 뭐 어떤 준비 과정 때문에 못 봤다 혹은 다음에 또 보고 싶다 했을 때는 저희 박사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약국에 가셔서 소독용 알코올 이제 소독용으로 구매를 하시면은 오늘과 같은 생활 속 방사선을 보실 수 있으니까요. 그때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되고요. 자, 여기까지 이제 만약에 붙이셨다면 저희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요 안전 시료 핀이 있습니다. 여기 위에 이제 정말 극미세 극소량으로 이제 방사선이 묻어 있는데 이게 방사선 묻어 있다라고 말하면 왠지 막 그 뉴스에서 너무 무섭게 이렇게 보였다 보니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정말 괜찮은 거죠? 이 실험이 진행되면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지금 실험에 사용하는 이 방사성 P는 전혀 우리 인체에 해를 미치는 정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걱정하시지 말고 실험에 집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도 사전 준비물로 핀셋을 말씀드렸지만 핀셋이 저희도 준비를 아직 못한 상태라 여기 밑에 위에만 만지지 마시고요. 밑에 요렇게 핀셋을 가운데도 꽂아주시면 됩니다. 최대한 만져도 나 만졌어 어떻게 전혀 상관없습니다. 인체에 무해하게 저희가 준비했으니까요. 크게 상관은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잡아서 꽂아주시면 이런 모양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런 모양이 만들어지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에탄올을 위에다가 쭉 뿌려주시면 되는 건데요. 자, 에탄올을 뿌리기 전에 저희 드라이 아이스도 이제 함께 준비를 해 주셔야 됩니다. 드라이 아이스가 이제 근처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구매하신 드라이 아이스가 큰 덩어리로 되어 있을 텐데요. 그거를 그냥 보여드리다가 쏟아드릴 수도 있어서 이런 접시 있잖아요. 이런 접시에다가 펼쳐서 좀 빻아주셔야 돼요. 좀 이렇게 부셔서 넓게 펴주셔야 되는데 이 드라이 아이스를 만질 때는 이 장갑 말고 이 목장갑까지 꼭 껴주셔야 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 에탄올을 가지고 저희가 밀착시켰던 스펀지 있잖아요. 이 스펀지에다가 흠뻑 적셔주시면 됩니다. 이게 가운데 시료핀에 묻지 않게 주의해서요. 사이드에 있는 스펀지에 충분히 적셔주시면 됩니다. 시료핀에만 묻지 않으면 되고요. 네, 그리고 이거 아이들이 함께 만지면서 혹시 이 에탄올을 섭취한다던가 혹은 아니면 신체에 닿지 않게 가장 유의해서 준비를 해주세요. 웬만하면 옆에 있는 보호자분께서 이거 적시는 거는 보호자분들께서 해주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충분히 골고루 적셔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주시고 이 뚜껑을 닫습니다. 닫고 나서 이 가운데 밑에다가 이렇게 올려놓으면 되는 거죠. 제가 안전하다고 이야기하는 거 제가 먹장갑 죄송합니다. 먹장갑을 끼시고 아이스크림 감사합니다. 맞아요. 아이스크림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필요한 건 드라이 아이스입니다. 네, 이렇게 장갑을 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드라이 아이스를 꼭 만져주셔야 되는데 저희도 실험을 사전에 준비하면서 드라이 아이스가 많이 녹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소량으로밖에 보여드리지 못한다는 점 평평하게 최대한 평평하게 부셔주셔야 돼요. 드라이 아이스를 최대한 평평하게 부셔주시고 면을 이렇게 딱 대놓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실험 준비가 거의 다 끝이 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점점 이 여기 밑에 뿌려둔 에탄올과 이제 밑에 있는 검은 판을 통해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방사선을 보실 모든 준비가 끝나게 되는데요. 저희가 이걸 카메라로 담아서 보여드리려면 이 스튜디오 조명을 다 꺼버려야 되다 보니까 저희가 보여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대신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고 시간이 조금 지나야죠. 교수님 올린다고 그렇죠. 바로 나타나지는 않고요. 이렇게 된 상태로 조금 기다려 주셨다가 저희가 준비한 이 LED 요걸 가지고서는 이렇게 비춰 보시면요. 뭔가 팡팡 튕기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시간이 조금 더 네, 저희 끝에서부터 이거 저만 보는 것 같아가지고 근데 여러분들이 집에서 하실 때는 잠깐 불을 끄시고 집에 있는 불을 끄시고 평평하게 펼친 다음에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이 라이트를 비춰보시면 가운데 저희가 꽂은 그 핀셋을 통해서 이제 이상하게 이렇게 막 나타나는 게 보일 겁니다. 그게 저희가 이 안개 상자를 통해서 볼 수 있는 방사선이 지나가는 흔적을 여러분들이 관찰하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올렸다고 바로 보이지는 않고요. 최소한 2-3분 정도는 지나야지만 이제 안에서 통이 냉각되면서 방사선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딱 피웠는데 저 아직 안 보여요 하셨으면 시간이 아직 그만큼 지나지 않았거나 통이 좀 덜 잠겼거나 하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최대한 기다려주시고 드라이아이스를 평평하게 펼쳐주는 게 중요합니다. 아이들이 드라이아이스를 만졌을 때 혹여나 사고가 날 수도 있으니까요. 꼭 보호자분들께서 이렇게 장갑, 목장갑까지 전부 다 껴주신 다음에 함께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오, 최은 형님 보셨나봐요. 저는 아까 하나 봤는데 그리고 여기 스튜디오 조명이 워낙 밝아가지고 저한테는 잘 안 보이는데 혹시 보신 분들이 더 있다면 같이 댓글 남겨주시면 훨씬 더 같이 소통하면서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도 드라이 아이스를요, 고등스님, 저희 드린 아이스크림 쿠폰 팩으로 이제 아이스크림을 주문하시면 통으로 이렇게 오잖아요. 그거를 평평한 면이나 아니면 이런 가위 두꺼운 걸로 이렇게 깨주시면 됩니다. 근데 깨주실 때도 꼭 주변을 이제 주의해 주시고 장갑 껴주시고서는 깨면은 평평하게 펼쳐지게 됩니다. 그 평평하게 펼쳐진 데에다가 이 통을 올려주시는 게 중요한데요. 왜냐면은 이 통 안을 이제 냉각시켜야 되다 보니까 드라이 아이스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아직 안 나오셔요? 그러면은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아마 충분히 보이게 될 겁니다. 저희가 혹시 몰라서 오늘 영상에서 저희는 못 봤어요, 아쉬워요 해주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요. 저희 채널에다가도 이제 튀게 되면 어떤 모습이 나타나는지 채널에다가도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같이 봐주시면 또 이런 게 나타나는구나 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펑펑 나온다는데 뭐가 이상하게 실한 개처럼 이렇게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보시면 훨씬 더 흔적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요거 같은 경우에는 안개 상자 안에 이제 과포화 상태, 저희가 알코올을 많이 뿌려놨다 보니까 이 과포화 상태의 알코올 증기와 방사성 물질에서 나오는 방사선이 서로 작용하면서 방사선의 흔적을 안개 모양의 직선 형태로 관찰할 수 있는 안개 상자입니다. 이거는 오늘 쓰고 나서 끝이 아니라요. 여러분들이 에탄올만 준비를 해주시면 깨 놓으시고요. 요런 플라스틱 면에다가 이런 플라스틱 그릇 같은 거에다가 이렇게 펼쳐 놓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 플라스틱 그릇 같은 거를 같이 펼쳐 놓은 다음에요. 이렇게 펼쳐 놓으시고 그 통을 이렇게 위에다가 올려 놓는 겁니다. 저 지금 괜찮습니다. 통 절대 드라이어에서 안 만든 상태예요. 이렇게 올려 주시면 이 통이 냉각이 되면서 안개 상자 안에서 이제 방사선이 지나가는 모습을 보실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지금 냉각되거나 드라이아이스를 통해서 보시는 분들과 함께 저희 사전 질문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생활 방사선에서 혹은 이 실험에서 궁금한 것들이 더 있다면 함께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바로 또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사전 질문에 남기거나 혹은 지금 댓글로 궁금한 것들이 있으면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먼저 저희가 사전 질문으로 좀 준비해 둔 것들을 여러분들께 한번 말씀드릴 텐데 하정님 답변 먼저 말씀드리고 사전 질문 진행하겠습니다. 그럼요, 저희 실험 끝나고도 또 영상 남아 있습니다. 영상 남아 있으니까요. 함께 계속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방사선이 쓰이게 되는 배경과 원리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라고 사전 질문이 들어온 게 있습니다. 교수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방사선은 사실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여러 종류가 있지만 우리가 가장 최초로 발견한 방사선은 X선이라고 이름 지어진 방사선입니다. 1895년에 독일의 물리학자인 비렐름 렌트겐 박사가 어떤 진공관으로 방전 실험을 하던 도중에 그 진공관 내부에서 발생한 어떤 빛이 밖으로 나올 수 없도록 진공관 바깥을 두꺼운 마분지로 싸고 거기에 외부에 바륨화합물을 칠해 놓았는데 이 바륨화합물이 뜻밖의 관광하는, 즉 빛을 내는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 빛이 어디에서 나왔나, 관광 현상이 왜 생겼나를 연구를 해보니까 진공관 내부에서 발생한 빛이 두꺼운 마분지를 투하해서 나온 빛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빛의 정체를 확실히 알지 못하니까 일단 X선이라고 이름 붙이고 세상에 알리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렌트겐 박사는 이 공로로 1901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는데요. 그 뒤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큐리 부인이나 여러 과학자들이 자연 속에서도 존재할 수 있는 알파선, 베타선, 감마선 등등 여러 방사선을 발견했고요. 그래서 이런 방사선들이 X선을 포함한 이런 방사선들이 물체를 투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걸 확인하게 되고 또 사람의 신체 내부의 영상을 획득할 수 있다. 내부에서 어떤 결함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하여 병원에서 어떤 의료용 진단이나 치료에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원리로 이런 방사선들을 과학이나 산업, 농업, 첨단 기술 등 많은 분야에서 지금 활용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병원에서 엑스레이라고 불리는 것도 이러한 원리에서 그렇죠. 거예요? 예, 그래서 방사선은 엑스레이처럼 장치에서 만들어져 나오는 방사선이 있고 또 자연의 광물질 속에 그냥 존재하는 알파, 베타, 감마 이런 방사선들도 존재를 합니다. 네, 그 드라이아이스 어떻게 보시냐고 말씀도 주셨는데요. 드라이아이스는 이제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약간 뭉툭한 걸로 이렇게 좀 내려치시면 쉽게 깨지게 됩니다. 대신 너무 세게 쳐서 드라이아이스가 주변에 튀게 되면 아이들의 피부에 닿을 수 있으니까요. 살살살살살 깨주시면은 넓게 펼쳐지니까요.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두 번째로 들어온 사전 질문이 또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방사능이라는 용어도 되게 종종 접하다 보니까 이제 저와 같은 문과 분들은 방사선, 방사능 이거에 대한 차이를 잘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방사선과 방사능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라는 사전 질문이 들어와서 혹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 용어는 사실은 TV 뉴스 나올 때도 좀 혼돈스럽게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방사선, 방사능, 방사성 이런 용어들이 좀 헷갈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방사선과 방사능을 이제 구별을 하기 위해서 가장 대표적으로 예를 들 수 있는 것은 전구를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전구는 아신 대로 빛이 나오죠. 그래서 그 전구를 방사선을 내는 방사선 물질이라고 전제를 하면 거기에서 나오는 빛이 방사선과 같은 비교가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전구에서 나오는 빛은 얼마나 밝은냐를 표시하는 조도라는 용어로 사용을 하는데요. 그래서 저 빛의 세기를 나누듯이 방사선 물질에서 나오는 방사선도 그 세기의 정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방사선의 세기가 어느 정도이냐를 표시할 때 방사능이라는 단어를 쓰고요. 방사성이라는 단어는 그런 방사선을 낼 수 있는 성질을 가진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방사성 물질 이러면 방사선을 낼 수 있는 물질이라는 뜻이죠. 저 바로 이해했어요. 그리고 저희 또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 최은영님께서 방사선 물질이 노출되면 안 좋다고 하는데 맞나요? 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방사선이 노출되면 이라는 전제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좀 두려워하고 우려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실생활에서도 우리가 비교를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스피린을 하나를 먹으면 우리 인체에 여러 가지 좋은 영향을 미치지만 한꺼번에 열 알, 20알을 먹으면 몸에 굉장히 나쁩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방사선이 존재하는 그 농도의 정도에 따라서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실생활 속에 우리 생활 주변에서 존재하는 방사선은 우리 인체에 영향을 거의 미치지 않지만 만일 어떤 특정한 환경에서 방사선을 굉장히 많이 노출이 된다. 그러면 인체에 어떤 영향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게 딱 되게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되는데요. 저희 세 번째로 들어왔던 사전 질문 역시 이제 생활 주변 방사선이 저희가 이제 방송을 하고 있는 테마인데 이 생활 주변 방사선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곳과 이제 이런 게 그래 노출되는 게 조금 두렵다 이런 걸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거를 또 사전 질문으로 등록을 해주셔서 이거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 환경 주변에는 자연 방사선이 어디에나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주에서 날아 들어오는 방사선, 땅 속에서 발생하는 방사선, 심지어 우리가 호흡하는 공기 속에도 방사선을 내는 물질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물에도 어느 정도의 방사선 물질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연에서 발생해서 우리 생활 주변에 존재하는 방사선들이 아주 많은데 이걸 모두 우리가 피하고 방지하기에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도 우리 자연 방사선 중에서 생활 주변 방사선 중에서 우리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공기 중에 존재하는 방사선 기체인 라돈이라는 동위원소입니다. 그래서 이 라돈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방법이 익히는 것이 가장 중요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가장 간단한 방법은
이 라돈을 제거할 수 있는 어떤 장치는 현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는 우리가 생활하는 실내 공기 속의 라돈 농도는 대체적으로 바깥 공기 속의 라돈 농도보다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일상생활 속에서 주기적으로 창문을 열어 환기를 해서 실내 공기 중에 라돈 농도를 최소한 바깥 공기 속의 라돈 농도만큼 낮춰서 유지를 하면 그 위험을 상당히 줄일 수 있는 이런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서 깻님님께서 댓글로 라돈도 방사선인가요? 라고 이제 질문을 주셨는데 이 라돈이 어떤 건지 혹시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예, 라돈은 원천적으로 땅속에서 발생합니다. 땅속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발생한 라돈이라는 그 방사성 동위원소는 독특하게 기체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땅속에서 발생해서 공기 중으로 빠져나온다든지 아니면 땅속에서 채취한 여러 가지 원료 물질을 가지고 우리가 무언가를 만들면 가장 대표적인 게 건축 자재들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로부터 라돈이라는 방사성 기체가 노출돼서 나와서 공기 중에 존재를 하니까 우리가 호흡할 때 자연스럽게 어쩔 수 없이 그 라돈이라는 기체를 우리 몸속으로 호흡으로 들이마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라돈에 대한 관심을 좀 각별히 가지시고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실내 공기 속의 라돈 농도를 낮추기 위해서 주기적인 환기를 해서 바깥 공기 속의 라돈 농도만큼 유지하면 위험을 대폭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라돈은 방사선 기체이고 이제 건축 자재나 이런 데에서 계속해서 나오니까 주기적인 환기를 통해서 바깥 공기와 실내 공기의 라돈 정도를 맞추는 게 제일 좋다. 예, 맞습니다.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최은영님께서 이제 공기청정기가 라돈을 혹시 제거해 줄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셨거든요. 그게 참 어려운 문제인데요. 라돈이라는 방사성 기체의 크기가 우리 머리카락 굵기의 한 10만 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보통 운영하고 있는 공기청정기로의 그 여과 장치, 즉 필터는 라돈을 제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라돈을 기계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장치는 없다고 보시고 환기를 통해서 위험을 대폭 낮추는 그 방법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저희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생활에서 방사선을 전부 막 이게 노출 안 된다 이런 거는 분명 어려운 일이지만 예, 그렇죠. 이제 라돈이 너무 심각하기보다는 환기를 통해서 주의해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지. 나 라돈 때문에 어떻게 안 될까 이렇게 너무 공포나 무서워하실 필요는 전혀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짚으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오늘처럼 이렇게 현장 질문도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신 적이 너무 감명이 깊습니다. 저희 이렇게 방송 자주 이렇게 킬 테니까요. 이렇게 오늘처럼 많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생활 주변 방사선 온라인 체험 행사는 오늘 4회차를 마지막으로 행사가 종료가 되지만 내년에도 혹은 내후년에도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생활 주변 방사선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기 위해 계속 불철주야 이렇게 안전재단과 함께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오늘 보신 방송 참고하셔서 안개상자 만들기 재밌게 실험해 주시고 저희가 실험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위해서 또 여러분들께 링크를 보내드릴 겁니다. 11월 13일까지 설문조사에 응해주시고 오늘 참여해주신 유튜브 채널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의 방사선 안전스쿨 채널 구독 인증해주시면 저희가 기프티콘도 또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실험이 끝난 이후에도 많은 참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수님, 저희 진짜 이번 연도 찐 마지막인데요.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제 여러분과 같이 안개상자 만들기 실험을 같이 진행하게 돼서 매우 뜻깊었는데요. 이 실험 내용이나 과정을 통해서 생활 주변에 어디서든지 존재하는 이 방사선에 대한 인식을 좀 새롭게 하시고 방사선 안전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생활주변 방사선 온라인 체험행사 4회차 안개상자 만들기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내년에 또 다음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